실적 우려에도 들썩 대형 IT주 담아볼까? 자꾸 담고 싶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뉴스를 보면 맨날 심각한 얘기에 위험한 얘기에 큰일 났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주가는 사실 이 정도면 최근 장에서 참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형 IT주에 대해서.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실은 1분기 실적도 별로였고 2분기도 사실 좋진 않지요. 근데 예상치보단 좀 좋게 나왔어요. 삼성전자 2분기 예상치는 6조 5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디램 가격, 또 낸드 플래시 가격이 1분기 때 1GB당 0.3달러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0.152달러. 그러니까는 거의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반토막 정도 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삼성전자 2분기 낸드 플래시에서 한 3천억 정도 적자 나왔고 SK하이닉스도 1분기부터 적자 나왔는데 실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최근에 움직였던 것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가 삼성전자부터 해서 IT 대형주 쪽이 그나마 2분기 실적 저점을 찍고 3분기 쪽에서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하나 있다는 것 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일본과의 무역 갈등과 또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다른 쪽,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뭐 조선철강기계화학,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다 이제 저점을 좀 낮추면서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일단 집중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충분히 뭐 눌릴 때마다 전 대형주 괜찮다고 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 구간 뭐 7만 원 이하권, 6만 8천 원 전후, 삼성전자도 4만 4천, 뭐 4만 5천 원 이하권 요럴 때 조정 시마다 물량 좀 모으시고 올라오면 좀 챙기는 전략. 다른 쪽에 IT 부품주라든가 다른 쪽보다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그래도 시장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의 매수세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형주 중에서 이제 거의 뭐 초대형주니까요. 뭐 시장을 아무래도 버티게 하는 힘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김동현 파트너는 어떠십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안인기 파트너님 의견에 좀 많이 동조하는 편이고요. 오늘 그 낸드 플래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감산 소식 같은 것들이 일부 매체에서는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만 또 곧바로 회사에서는 또 부인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뭐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산 자체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기보다는 이미 지난 연초나 1월 1분기 때부터 어떤 좀 감산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물량을 좀 줄이고 있었다 이런 식의 해석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그 반도체 관련된 소재단에 있어서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따라서 어차피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방금도 말씀 주셨듯이 뭐 이익을 못 내는 라인의 어떤 동력이라든가 뭐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멈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쵸. 그렇게 보면 일반 디램보다도 낸드 플래시 쪽이 가격 하락이 좀 심했고 수요가 좀 부진해서 재고가 많이 쌓인다라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나온 얘기들 종합을 해봤을 때 낸드 플래시 위주로 해서 공정상의 어떤 미세한 어떤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그 감산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이라든가 도시바 같은 경우가 대놓고 감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한창 키친 게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감산을 대놓고 얘기하는 쪽이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루저예요. 그쵸. 나중에 가게 되면 감산을 안 하고 버티는 쪽이 결국은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라서 지금 공식적으로 감산이라는 걸 발표할 가능성은 적어도 좀 별로 없다는 생각이고 자연스럽게 물량 조절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뭐 대형 IT 담아볼까 이런 이제 질문에 있어서는 방금 우리 안인기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의 징후로만 보면 1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연초지만 블랙록이라고 하는 그 거대 펀드에서 5% 지분 확보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많은 뉴스 나왔던 것들이 거기 부회장이나 부사장급, 뭐 사장급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최근까지 6월 달, 7월 달 따져보더라도 거의 한 7, 8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삼성전자에 몰리고 있는 것들 올해 내로 보면은 4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에 대한 바닥 논란이 과연 언제냐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논란이긴 하지만 4만 2천 원대에서 4만 5천 원대 사이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으로 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인식을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면서도 큰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방금 그 가격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일본 그 수출 규제가 20%쯤 늘어났다고 하는 재고 부분을 또 떨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45,000원, 하이닉스는 68,000원 정도 이하 가격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배팅일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일단 똑같아요. 바이오는 일단 굉장히 암울했고 IT 대형주에 대해서는 좋게 보셨는데 강준현 파트너한테 가겠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안 살랍니다 저는. 또 아니에요 여기? 네, 저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먼저 이제 언급을 해드릴 그 만약에 제가 안 산, 이거 별로 지금 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크게 뭐 매수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장 일각에서는 또 일본 때문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본은 관계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시장 안에서 지금 뉴스라든지 신문 같은 데 보면 이 규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팔지 않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팔긴 파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통관하는데 한 2, 30일 정도 이제 뭉뚱그려서 통관을 시켜줬다면은 이제는 통관하는데 최장 한 90일 정도 일단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는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지. 개별로 바꾼다. 예, 일단은 이걸 갖다가 수출을 우리나라한테 안 하겠다라는 뜻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이게 이제 90일 정도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은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완전 제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요즘 약간 좀 불거지는 문제 자체가 이번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조금 해보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해당하는 3대 품목이 지금 이틀 동안 통관된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는 뭐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재고량을 이 3개월치를 담아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해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재고 부분을 일정 부분 소진할 수 있는 호재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낸드 감산도 저는 크게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삼성전자 그 실적 컨콜 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디램하고 낸드 프레시 메모리 부분이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 디램하고 낸드 프레시 메모리 특히 가격 하락폭이 큰 낸드 프레시 메모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겠다라고 이미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캐파를 늘리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볼륨이라든지 스케일 부분에 주력을 하기보다는 수익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해놓은 상태고 그러면 뭐 이쪽에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볼륨을 키우지 않으면 그럼 어디 키울 건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파운드리 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어떤 제가 생각할 땐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네. 일단 그걸 갖다가 이게 같이 옮겨 타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이면서 이게 감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래 전략대로 파운드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번 사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원래 컨센더로만 나오더라도 작년 대비 반토막입니다. 네. 그럼 실적이 반토막 나는 실적이 반토막 정도 원래 날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5G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반도체 수요 회복 그리고 올해 하반기 부분에서의 서버용 D램 부분에서의 어떤 수요 회복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주가 바닥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실적이 실적인 만큼 바닥 부분은 추세가 차트가 돌아서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